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식스팩이 딱 있는 몸이 하나 있잖아요. 루이스 칸의 브레이크 라인들은 거의 식스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공이 들어가고 그게 더 본질적인 것들이 보이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릴까 해요. 지난번에 그 솔크 인스티튜트 두 번째 영상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난간이 벽에 붙어 있는 거는 되게 좀 별로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엄청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한 10분 넘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비싸서도 좋은 거냐, 이유가 뭐냐. 사실 그걸 저도 말을 하면서도 저는 너무 당연하게 말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실용적인 이유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벽체가 있는데 여기에 난간이 이렇게 그냥 직접 박히는 경우는 좀 별로다. 그래서 이렇게 벽체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더 좋은 거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건축가끼리도 말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을 그냥 드리면은 벽이 있는데 여기 난간이 평철로 되어 있잖아요. 난간 위가 좀 두께를 가지잖아요. 근데 저 정도 설계사무소를 한 15년 이상 하신 분들은 뭐가 노이로제가 생기냐면은 물 끊기라는 게 있습니다. 물을 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같이 미세먼지 많은 데들은 비가 가끔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미세먼지든지 모든 먼지가 여기 쌓여요. 그래서 비가 여기 내리면은 이게 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거든요. 여러분 벽을 한번 쭉 보시면은 까만 줄들이 막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엔 거기 약간 먼지가 쌓였다가 비가 내리면은 그 쌓여있던 먼지들이 씻겨 내려오면서 거기 까만 줄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무리 깨끗한 건물도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장실에서 나가는 배기구예요. 벽체보다가 동그랗게 생긴 게 뚜껑 돌리듯이 끼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여기 벽이 있으면 요만큼 튀어나오는 건데 여기에 쌓인 먼지가 비가 내리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가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저희 사무실 여기 리모델링 했는데도 아직도 사실은 그 해결책을 이걸 띄어서 해야 되는지 그 디테일을 저도 고민 중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도대체 얼마나 되냐. 뭐 솔크 인스티튜트 뭐 1년에 강수량 200mm도 안 내리는데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난간을 얘처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쌓이는 먼지들이 그냥 떨어지면서 이 벽에는 안 묻겠죠. 그리고 얘는 최소한으로 되어 있는 봉으로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기댔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없어도 기대도 잘 안 떨어지거든요. 여기서 밑에서만 충분히 잡아주면은 한 10cm 이상만 밑에 박아 넣으면 괜찮은데, 뭐 그래도 불안하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흔들린다고. 그러면은 이 봉만 하나 잡아줘도 그건 안전하기도 하고, 얘는 워낙에 가는 봉이기 때문에 먼지가 쌓일 일도 거의 없고, 그래서 얘가 그냥 벽에 갖다 박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유는 좀 약간 어찌 보면 약간 형이상학적인 이유인데, 이건 건축계에서도 되게 서로 디베이팅을 많이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두 개의 다른 재료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몸집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한 덩어리로 된 건물로 만들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재료들이 섞여서 이 하나의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유리가 있죠. 쇠로 된 프레임이 있고 철골 기둥이 있고 거기다가 석고보드로 붙어야 되고 엄청나게 다양한 재료들이 합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청동으로 된 조각을 하나를 만든다고 치면은 재료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다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근데 건축물은 하나의 재료로 다 통으로 연결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엔 다양한 재료들이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언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밥을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문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아침이라는 단어에 애라는 조사가 붙고, 그 다음에 밥이라는 명사에 을이라는 조사가 붙고, 먹었습니다라는 동사가 붙잖아요. 근데 그거를 똑똑하신 분들은 그렇게 아침에 밥을 먹었습니다 명확하게 말을 하고 띄어쓰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어리버리하게 말하는 사람들 아침 밥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잖아요. 대충 뭉개가지고. 그럼 되게 좀 명확하게 들리지 않고 좀 무식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개인의 취향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떤 분들은 재료가 그냥 한 덩어리로 붙어있게 보이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동대문 DDP 같은 걸 봅시다. 그럼 하나의 재료를 한 덩어리로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거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패널들이 다 떨어져 있긴 해요.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벽돌을 건물을 짓는다. 그럼 벽돌끼리는 이음새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만들고 싶겠죠. 그래서 모르타르를 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벽돌이라는 재료에 쇠로 된 난간이 붙으면은 쇠와 벽돌을 하나로 붙일 것이냐, 아니면 분리되어 보이게 할 것이냐. 이거는 마치 단어에서 띄어쓰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아까 보셨던 조그마한 봉으로 연결하는 것, 그게 저는 조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난간이 하나의 단어고 옆에 벽이 또 다른 단어라면은
그러면 그 사이에 조사가 있고 뭐 띄어쓰기를 하듯이 그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A라는 요소와 B라는 요소를 분리시킨 다음에 C라고 하는 중간적인 요소를 넣어서 A와 B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더 한 단계 높고 명확한 문법 체계를 가진 건물 구축 방법처럼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잘 몰랐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건축을 할수록 아 그게 좋은 건축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건축이 뭐냐 하면은 실리콘으로 쳐바른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싸구려일수록 그러거든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건물들 중에 제일 싫은 게 뭐냐면 화강석으로 대충 해놓고서 그 사이 실리콘 바른 옛날 건물들이거든요. 몇 년 지나고 나면 거기 가지고 그냥 떼국물이 끼어가지고 정말 벌써 사납잖아요. 좀 돈 많이 쓰는 데는 그런 거를 오픈 조인트라고 해서 약간 벌려놓습니다. 빗물이 들어가고 그게 역시 또 물끓기 역할을 하면서 깨끗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건물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주시해서 보게 돼요. 한 덩어리로 할 거냐. 그래서 건축 전문 용어로는 버 조인트라는 말을 씁니다. 벗이 엉덩이잖아요. 그 엉덩이 보면 엉덩이 왼쪽하고 오른쪽에 둘이 그냥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아무런 그거 없이. 그 되게 욕할 때 쓰는 말이야. 이거 버 조인트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뭔가 제3의 매개체를 넣어서 연결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거를 되게 어려운 말로 텍토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건축에서 어떻게 구축될 것이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건축이란 것도 뭘 쌓아 올리는 축자를 쓰잖아요. 한자에서도. 계속해서 뭔가를 올리는 그 방법을 어떤 식으로 둘을 만나게 할 것이냐. 그거를 관심 있게 보시면 여러분은 정말 최고 상급에 올라가 있는 건축을 보는 눈을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웬만해서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 물론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게 더 비싸고 그래서 좋다. 근데 단순하게 돈이 많이 들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더 고민을 하고 그것들이 더 기능적으로도 말이 되는 거고 그거는 마치 우리가 시계라는 거가 있는데 시계를 시간만 맞추면 되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는 전자시계를 차나 뭐 스마트폰의 시계를 보나 똑같죠. 근데 우리가 요즘에 명품 시계 같은 것들 보시면은 되게 수작업으로 만든 톱니바퀴로만 만들잖아요. 수천 개의 부품들이 돌아가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가치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 건축에서는 되게 아직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오프라인 공간은 어쨌든 뭘 쌓아서 붙이고 용접하고 콘크리트를 붓고 하는 이런 일련의 물질을 이용한 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의 크래프트맨십으로 할 것이냐. 그 요소들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제3의 요소로 붙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가치들이 보이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도 뭐 상당히 앞으로는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왜 그러냐면은 3D 프린터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3D 프린터로 짓기 시작을 하면은 많은 부분에서의 텍토닉이 줄어들 거라고요. 내연기관을 트랜스미션이 있고 엔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만들다가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서부터 부품이 한 10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건축도 지금은 수만 개의 부품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이 만들어져야 되지만은 앞으로 3D 프린터가 나오면은 상당 부분을 그냥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피스로 찍어낼 수 있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구축하는 방식이 한 10분의 1로 단축화될 거고 물론 공사기간도 10분의 1 이상으로 단축되고 그만큼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3D 프린터가 만들어지기 이전과 이후로 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난간과 벽차가 떨어지고 제3의 피스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좀 높은 가치로 평가를 받는 그런 가치관의 시대다. 그래서 이거와 연결돼서 질문 중에 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벽에 그 땡땡이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좋다는 거냐? 사실 제가 거기서 감동받은 거는 그 땡땡이의 위치보다는 그 브레이크 라인이에요. 줄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 사무실 지금 창피한 얘기지만은 그냥 칩니다. 그 중간에 줄을 안 넣어요. 왜냐면 그 줄을 넣으면은 그만큼 품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다 줄을 넣었다는 얘기는 거푸집을 짤 때 거푸집 안에다가 뭔가를 하나 더 붙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들이 더 분절돼 보이고 더 요소가 딱딱 나눠지게끔 되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식스팩이 딱 있는 몸이 하나 있잖아요. 왕자가 딱 새겨져 있는 그런 복근과 저 같은 중년 아저씨의 그 밋밋한 배가 있잖아요. 그 차이를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루이스 칸의 그 브레이크 라인들은 거의 식스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공이 들어가고 그게 더 본질적인 것들이 보이는 거죠. 왜냐면은 그 밑에 콘크리트 치는 거하고 수직으로 올라가는 벽체를 콘크리트 치는 건 두 개의 다른 공정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줄을 하나 넣음으로 인해서 더 명확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왕자의 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줄을 넣었는지가 되게 기가 막힙니다.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것들인데 계속해서 이분의 건축은 엑스터 라이브러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그 브레이크 라인들이 다 식스팩이에요. 다 노출 콘크리트가. 그거는 이제 가장 극단으로 보이는 게 리차드 메디컬 센터의 보호 같은 부분들인데 그거는 좀 더 나중에 그 건물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저께 들은 재미난 얘기인데 트레이너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운동을 좀 하셔라. 저보고 더. 돼지고기는 지방과 근육이 딱 분리가 돼 있대요. 근데 오히려 소고기들이 마블링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지방과 근육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운동을 안 하면 지방과 근육이 점점 섞여 있대요. 이렇게 누르면 눌리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운동 많이 하신 분은 딱 누르면은 지방층과 안에 근육층이 딱 분리가 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도 비슷해요. 그 루이스 칸의 작품에서 솔크 인스티튜트를 보시면은 콘크리트로 된 벽에 안쪽에 나무로 되어 있는 유리가 끼워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골조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하이테크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의도 파크원 빌딩이 빨간색으로 기둥을 칠해놓은 이유가 야 이건 완전히 다른 구조체야라고 더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색깔을 차이를 거기는 확실하게 줬죠. 마찬가지로 솔크 인스티튜트도 보시면은 콘크리트로 된 벽은 구조체고 그 안에는 유리창은 구조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완벽하게 다른 근육과 지방이 분리가 되듯이 구조체는 노출 콘크리트, 그렇지 않은 곳은 나무. 그걸 딱 분리를 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콘크리트조차도 식스팩으로 줄을 그어가지고 더 나누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식스팩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 정도의 노력이 이 건축물에도 더 들어가야 되고 그거는 건축가가 혼자 생각하는 뿐만 아니고 시공하시는 분도 더 생각해야 되는 거고 건축주도 어쩌면 돈을 더 지불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필요 없다. 나는 배나도 TV 보는 게 좋다. 그러면 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죠. 뭐 아닌 건물이라는 거죠. 이거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